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 속 심방이라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수축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인데요. 심방세동 환자가 흡연을 하면 질환의 양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금연을 하면 이 같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남성 2만 3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심방세동 진단 후 금연할 경우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또 뇌졸중과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도 각각 41%, 25%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심방세동 국제진료지침을 개정할 때 금연을 강력히 권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탑재한 미세 로봇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과 전남대병원 등이 포함된 공동연구진은 원하는 신체 부위에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토끼의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해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마이크로 로봇의 줄기세포 전달 효율은 95%에 달하며 단 한 번의 주사를 통해 손상된 연골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의료 로봇 연구원 측은 이번 연구는 생체 내 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기는 그 어떤 전자제품보다 활용도가 높은데요. 하지만 휴대전화기에서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로 인해 우리 신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한 형태의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갑상선암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미국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전자 서열 중 염기 하나가 바뀌는 단일 염기 변이가 관찰된 휴대전화 사용자는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병에 잘 걸리는 성질이 휴대전화 사용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휴대전화의 전자파 방사와 특정 유전자의 단일 염기 변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금의 주 성분인 나트륨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죠. 이 나트륨 섭취는 뇌 여러 부위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나트륨의 과잉 섭취를 제어할 수 있는 원리가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인 세로토닌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나트륨을 섭취하고 싶지 않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해당 신경세포는 언제나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세포의 흥분을 막아 나트륨을 먹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고혈압, 심부전 등 과도한 소금 섭취와 관련된 각종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겨울철이면 노인골절 환자가 20% 이상 늘어납니다. 낙상,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인데요.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뼈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뼈 속을 채우는 내용물, 즉 칼슘과 인을 포함하고 있는 무기질 등의 함량이 부족하면 마치 이 구멍이 난 듯 뼛속이 숭숭 뚫리게 되는데요. 이게 골다공증입니다. 사람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조직이 뼈인데 이 골다공증이 심하면 몸을 지탱하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뼈 구조를 나타내는 모형인데 이제 이쪽은 정상뼈고 이쪽은 골다공증 환자 특징을 보이는 뼈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골양의 감소, 골양의 이렇게
골량이 감소해서 뼈 사이가 구멍이 나듯이 듬성듬성 해지면서 또 이런 미세 구조들이 이게 규칙적이고 촘촘하지가 않고 미세 구조가 이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량의 감소와 이런 미세 구조들이 변해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나기 쉽게 되는 것이 골다공증 뼈의 특성입니다. 우리 몸속 뼈는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손상되거나 오래된 뼈는 소멸되고 동시에 새로운 뼈가 그 빈자리를 메워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뼈의 소멸, 형성 과정의 균형은 차츰 깨지기 시작합니다.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은 뼈의 소멸을 부추기죠. 뼈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인 청년기인데요. 이 시기 우리 뼈는 최대 골량을 갖습니다. 이때 확보해둔 골량을 평생에 걸쳐 나눠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춘기 때부터 그 젊었을 때 꾸준한 근력 운동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균형된 그런 식사 그런 섭취를 통해서 골량 획득하는 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골다공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이미 그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골량의 부족은 곧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골다공증이 심하면 골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가벼운 활동뿐 아니라 기침하는 것만으로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데는 골 소멸을 억제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을 촉진하는 골 형성 촉진제가 사용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이나 주사를 짧게는 하루에 한 번, 길게는 몇 달에 한 번씩 처방을 받게 됩니다. 골절로 인한 통증이 심하면 이 통증 치료가 병행될 수 있고요. 뼈가 주저앉아 마비 등 이 신경학적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참 무서운 게 한 번 골절되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골절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첫 골절을 막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손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척추 그리고 대퇴골순입니다. 특히 이 척추나 대퇴골처럼 몸을 견인하는 뼈에서 골다공증에 의한 이 골절이 발생하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후유증도 문제지만 연관된 사망률도 늘어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퇴골절상을 입은 노인의 경우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17%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골다공증이 사망에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을 인지해 병원을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수가 골절이 일어난 뒤 통증을 견디다 못해 진료를 받습니다. 골다공성 척추골절로 예를 들면 본인들이 골다공증이 심하신 환자들 분들은 누워서 일어나다거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힘을 주는 경우에도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은 이제 내가 약간 삐었다 아니면 뭐 삐끗했다고 하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난 전혀 모르십니다. 그렇게 골다공증이 심하면 척추골절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진통제를 먹고 또 며칠 지나면 이제 다 나았구나.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걸 모르시고 몇 년이 지나다 보시면 병원을 찾지 않고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65세 이상이라면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라고 당부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 해초류, 두부 등을 자주 먹고
햇볕을 많이 쬐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당한 운동은 골절 위험을 20%가량 낮춰줄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 이상 걷고 물을 5잔 이상 마시면 하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 균형을 잡기 수월해집니다. 낙상을 막으려면 지팡이 등 보조 기구를 사용하고 보폭을 줄여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이 골다공증 환자의 수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골다공증 사례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갱년기를 거쳐 저하되는 여성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 급감하면서 골다공증을 더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50세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율은 40%대로 낮은 편인데요. 환자 대부분이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골다공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찾으면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간단하게 골밀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뼈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 골절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감기와 독감, 폐렴은 비슷한 점이 많아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최근 코로나19까지 합세해 겨울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기와 폐렴, 독감 모두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환자 중 12월과 1월에 감기 22.9%, 폐렴 22%, 독감 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온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면 우리 몸의 부적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차고 건조한 환경으로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 균의 침투에 취약해집니다. 또 실내에 모여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바이러스나 세균에 전염될 확률도 커집니다. 감기, 폐렴, 독감, 혼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셋 다 초기에는 기침과 발열, 오한이 발생하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달까지 기간도 다양해 그냥 감기가 심하거나 길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함께 오는데요. 폐렴은 누렇고 냄새나는 가래와 숨찬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감기보다 심하고 길게 지속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 독감, 폐렴은 발생 원인이 다른데요. 우선 독감은 A, B, C로 구분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감기는 200여 가지의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데요. 워낙 다양한 종류여서 각각의 약을 만들 수 없으며 독감, 폐렴과 달리 증상도 약한 편이기에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합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드물게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폐렴의 경우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며 항생제를 이용합니다. 이 폐렴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인데요. 강동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는 예방주사를 맞아도 병이 걸리는데 왜 맞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예방접종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병에 덜 걸리고 병에 걸려도 덜 심하게 해주며 폐혈증, 연조직 감염, 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만성질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65에서 84%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접종자와 비교하면 치사율 또는 중환자실 입원율이 무려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예방 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폐렴 구균 백신은 13가지 균을 방어하는 13가 백신, 23가지 균을 방어하는 23가 백신이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에서 23가 백신을 1회,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독감은 WHO에서 매년 다음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를 발표하는데 이에 따른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며 병에 덜 걸리고 걸려도 심하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폐렴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12세 이하 어린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독감 예방 주사는 접종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므로 가능하면 유행 시기 2주 전에는 맞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폐렴은 독감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게 좋은데요. 독감과 폐렴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치아를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양치 후에 바로 가글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양치 후에 바로 가글을 하면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가글의 염화물이 만나 치아 변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글은 양치질을 하고 30분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가글한 후에 화학 성분이 입에 남아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지난 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